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3월 일본에서는 집권 자민당의 거물들이 모여 새로운 조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연맹은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아소다로 자민당 부총재,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 전직 총리 3명이 고문 자리에 앉았고, 당내 제2파벌의 수장, 모테기 자민당 간사장 등 무려 130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린 거대 연맹이었습니다. 이 연맹의 이름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지원하는 의원연맹, 즉 아베 전 총리가 주도한 사도광산 등재 프로젝트였습니다. 당시 이 연맹에 참여한 자민당 의원들은 정신무장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도광산 현지 시찰과 각국 대사관에 대한 등재 추진 활동에 나설 것이다, 사도광산의 등재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비장한 다짐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난 7월에 나왔습니다. 결과를 보자 일본 정계는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어이없게도 일본 정부가 전대미문의 실수를 저질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회를 완전히 날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1일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추천서를 냈습니다. 세계유산센터는 이 추천서를 민간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에 넘겨 서류심사와 현지 실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네스코는 사도광산 범위를 표시하는 자료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가 제출한 추천서를 자문기관에 송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네스코는 추천서 송부 시한까지 추천서를 보내지 않았고, 일본은 서류 심사조차 받지 못한 채 거절당한 것입니다. 과거 일본 최대 금 광산 중 하나였던 사도광산은 조선인 강제징용 현장으로 태평양 전쟁 당시 1000에서 2000명의 조선인이 이곳에서 노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런 중요한 사실은 빼고 관련 시기를 에도시대로 한정해서 추천서를 올려 한국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추천서 미비의 이유로 사도광산을 구성하는 유적 중 하나인 니시미카와 사금산에서 과거에 사금을 채취할 때 사용된 도수로 중 끊겨있는 부분에 관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어쨌든 사도광산은 오는 2023년 세계문화유산 등재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고, 당초 일본 정부의 목표였던 내년 중 등재는 불발됐습니다. 이 소식은 일본에 커다란 충격을 던졌습니다.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 신문은 호소다 게니치 경제산업성 부대신 겸 자민당 세계문화유산 등록 실현 의원연맹 사무국장이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말 놀랐다. 내년 등록을 위해 순조롭게 절차를 밟고 있는 줄 알았다. 경제산업성의 부대신조차 일이 이렇게 어그러질 줄 몰랐다고 할 정도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일본 야당들은 결과를 두고 자민당을 성토했습니다. 일본 니가타현 주민들의 20년 이상의 노력을 생각하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국 측으로부터 비난이 있다면 의원이 반론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설마 일본 정부의 서류 불충분으로 인해 내년 등록이 어려워질 줄은 몰랐다. 일본이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추천을 강행한 날, 한국은 서울 외교부 청사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랑곳하지 않고 추천서를 제출했는데 그만 서류 심사조차 받아보지 못했으니 굴욕도 이런 굴욕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일본 내에 커다란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교도통신은 유네스코는 그동안 한일 역사 문제 대립을 세계유산위원회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한국과 소통 없이 등재 추천서를 제출하자 이 사안을 두고 유네스코 및 국제사회에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특히 일본이 군함도 등재 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도광산이 또다시 등재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일본 측과 유네스코 측에 문제 제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문화청은 한국의 문제 제기가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애써 무시하려는 투로 유네스코가 이번에 미비점을 지적한 것이 한국 측의 반발과는 관계가 없다고 굳이 설명했습니다. 사실 기시다 총리는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추천을 보류하기로 했다가 아베 전 총리가 공개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내자 뒤늦게 부랴부랴 등재를 시도했습니다. 이렇게 일본 내에서도 우여곡절 끝에 추천서를 냈는데 거절당했으니 당황한 일본은 책임 소재를 놓고 청문회까지 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추천서를 다시 제출할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올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러시아가 의장국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회의 개최가 연기됐고 내년 개최가 어떻게 될지는 미정이기 때문입니다. 스에마스 문부과학상 역시 내년 2월 1일까지 정식 추천서를 제출하겠지만 내년 세계문화유산 등재 실현은 어렵다라고 실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가장 큰 걱정은 한국입니다. 일본은 지금 한국이 2024년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위원국이며 임기는 2025년까지인데요.
한국이 2024년 위원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외무성 관부조차 한국이 세계유산위원국으로 선정되면 일본의 사도광산 등재는 사실상 불가능이다라며 사실상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도 세계유산 등재에는 21개국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지만 사실상 만장일치가 기본으로 되어 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이번 시기를 놓친 것에 대해 매우 아프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아베를 중심으로 자민당 거물급 의원 130명이 모여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지금 자민당 내부에서조차 이번 실패를 두고 남탓하기에 바쁩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정무조사 회장은 원인 규명을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고 2011년 독도를 방문하겠다며 한국 입국을 시도해서 무리를 빚었던 사토 마사이사 일본 자민당 외교부 회장은 전대미문의 대실수다. 많은 일본인에게 폐를 끼쳤고 정부에 강렬한 반성을 요구한다. 이번 실수는 기시다 정권과 자민당 지지층 이탈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실패 원인을 가지고 반성은커녕 오히려 내부 권력 다툼의 소재로 사용 중인 것입니다. 사실상 사도광산 등재 추진은 일본 극우층의 표를 의식한 행보였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결국 분노한 민심은 기시다 정부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12.2%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사도광산 실패를 기시다 내각의 미숙함을 탓하고 있지만 사실 이번 결정의 진짜 주역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입니다. 일본의 선택적 역사 왜곡이 도를 넘었고 이런 일본의 태도를 이제는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문제 삼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게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얼마 전 일본 나가사키시의 한 공원에는 일중 우호비가 세워졌습니다. 미쓰비시 머티리얼이 낸 돈으로 제작한 이 비석에는 일본이 전쟁 중 중국인을 강제 연행해 강제 노동을 시킨 사실이 기재돼 있습니다. 군함도 해저 탄광을 운영했던 일본 기업 미쓰비시의 돈으로 중국인 강제 연행 피해자를 위한 추모비를 제작한 것입니다. 특히 강제 연행과 강제 노역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됐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이에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다시 한번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반대하는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미쓰비시의 조선인 강제 노역은 외면하면서 중국인 강제 동원만 인정하는 우호비를 세우는 이중적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어이없는 사실이 알려지자 유네스코 입장에서도 논란이 되는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데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일본 내에서도 일찍부터 일본 정부의 편협한 전략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세계유산 전문가인 마스우라 고이치로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의 조선인 노동 생활 실태를 반드시 정확하고 정직한 태도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의 시기를 에도 시대로 한정한 추잡한 전략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일본이 당하고 있는 유네스코의 사도광산 추천서 거부라는 이 굴욕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아사노 도요미 와사다대 교수는 이미 예전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에 등재된다면 유네스코는 사도광산 전체 역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기를 희망할 것이다. 일본은 어두운 역사의 일부를 인식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모든 나라는 어두운 역사를 품고 있으며 어두운 역사를 면제받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 내에도 이런 말을 하는 지식인이 있는데 이런 말은 귀담아 듣지 않고 어떻게든 역사 왜곡을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려다 보니 오늘날 자민당이 이런 모욕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